자, 시작합시다. 34부터 오늘 39까지 할 거예요. 할 건데, 어제 이렇게 하면서 선생님이 변형 문제를 조금 만들었어. 그래서 미래대가 난이도 테스트를 조금 해보고, 니네가 되겠지 싶어서 했다가, 어제 했다가, 변형 문제를 6문제를 만들었는데, 5번, 6번 하다가 애들이 나 찌르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오늘 일단 4번까지만 하고 5번, 6번 일단 변형 문제 5번, 6번을 맛보기는 보여줄게. 이게 내가 아무튼 답이 좀 저거 해서 써. 그래서 할 거고, 그 다음 하고 나서 우리가 뭐 못했냐면 본교재에서 22, 23쪽을 아직 안 했어. 22, 23쪽을 할 건데 시간이 되면 할 거고, 안 되면 영상을 찍어 놓은 게 있으니까 영상을 보여줄게. 그건 되게 짧게 끝나. 짧게 끝나고, 그리고 고민하다가 선생님이 어제 그저께 이제 지난주에 수업 준비를 하다가 그 7월달 지문에다가 7월달 교재 지문에 넣을 거를 하다가 그냥 경제 지문을 빨리 풀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여기 보면 요 프린트가 있어. 금리 수학투라는 지문이 있어. 이걸 가지고 이제 좀 이따가 나눠줄 건데, 원래 이거를 어제 할까 금리 스와프를 할까 숙향전을 할까 고민을 했었는데, 금리 스와프를 수업 시간에 풀고, 이게 선생님 변형 문제 안에 한 10문제가 있거든. 그 변형 문제 10문제가 있는데 선생님이 만든 흔적을 보여줄게. 이제 좀 이따가 나눠줄 문제인데, 이게 금리 스와프 지문인데 이걸 가지고 풀고 나서 이 지문이 너무 좋아서 한 4년 전, 5년 전인가 그때 지문이야. 근데 지문이 너무 좋아서 이거 가지고 마음에 들어갖고, 이거 보이니? 이게 이렇게 내가 선생님이 변형 문제를 만든 거야. 그래, 이거를 이렇게 쓴 게 아니라 예쁘게 이제 워드로 썼겠지, 그치? 만들고 나서 이 문제가 마지막이었던 것 같아. 선생님이 그 똘똘했던 시절이. 이게 마지막이지 않을까. 그래서 이거 의대팀 애들 수업했었을 때 수업하는데 1시간 반 걸렸는데 애들이 너무 좋아하더라고. 이런 문제 계속 풀고 싶다고. 그래서 다른 학원 가라고 그랬어. 아무튼 요거 할 건데 숙제로 내줄 거거든. 다음 주 숙제는 그래서 딱 이 한 지문밖에 없어. 한 지문밖에 없는데 나머지 숙제는 따로 있고, 근데 교재 숙제는 요 한 지문인데 아무튼 풀다가, 자, 잘 들어. 풀고 나서 나한테 푼 거 카톡으로 보내주면, 사진 찍어서 보내주면 선생님이 개별적으로 답을 가르쳐 줄 거야. 알겠니? 객관식, 주관식 문제도 뒤에 변형 문제 되게 많으니까 다 맞히는 사람은 선생님이 진짜 바로 전화해서 칭찬할게. 알겠니? 칭찬 싫으면 박수 쳐주고, 그것도 싫으면 바로 그래, 다 맞히면 내가 추파춥스. 너무 약한가? 스타벅스 커피. 그럼 씨발 난 남는 게 없잖아. 야, 한 개당, 그럼 한 개 틀릴 때마다 추파춥스 니들이 사는 걸로. 좋아? 오, 이 자신감. 야, 12개 중에 니네 몇 개가 쓰는지 보자. 좀 이따가 나눠줄게요. 그래, 참. 설명해야지. 그리고 여기 보면 그 특강할 때 들었던 애들 알겠지만 고전소설에 숙향전이 있는데, 그 숙향전은 올해 6월, 9월 수능 예상 지문이라서 따로 뺀다고 그랬어. 부결 애들 여름 때 했던 거 작년 여름에 했는데 기억날 텐데, 지난번에도 여름 때 했던 애들 어젯밤에도 있었는데 기억난대. 그럼 문제 푸니까 틀리더라고. 니네 한번 보자 이따. 요 지문인데 선생님이 고전소설 베스트 3 중에 최고로 꼽는 것 중에 3 중에서도 얘가 거의 탑으로 봐. 요거를 오늘 풀고 풀이를 할 거야. 알겠니? 그래서 금리 수학풀은 숙제로 내줄게요. 알겠어요? 그리고 다음 주에 우리 뭐 본다? 모의고사 봅니다. 그래서 뭐 볼까 고민 많이 했어요. 덕후도 있고 많잖아, 그지? 이감도 있고 상상도 있고 많은데, 가장 내가 문제를 몇 개 봤는데 EBS 반영된 것도 있고 이것저것 감안했었을 때 이렇게 제일 괜찮을 것 같아서 거로 볼까 생각 중입니다. 그지? 어디 그 학원이 어딘지는 몰라도 돼. 그렇지? 알아서 지금 있고, 혹시나 딱 받았을 때 내가 풀어본 게 아닐까. 어차피 그 시험지는 얘가 못 구하는 시험지라서 그 학원을 다니면 돼요, 내년에. 그러면 그 좋은 문제를 구할 수 있어. 알겠니? 애들은 내년에 그 학원 가도 돼. 알겠지? 그 학원은 라군이야, 라군. 알겠니? 라군에 메가, 러셀, 러셀, 시대인재, 강대, 라군에 이 3개가 있어. 마곤도 있어. 이투스, 이돌이라고 아니? 독재, 스파르타식 독재 학원.
가면 뭐야 낮에 그 정신 집중시키려고 인형 눈 끼우고 뭐 밭을 구슬 깨고 막 이런 거 있어. 농담할 때 있지가 않아. 순서대로 좀 할 건데 앞에 32쪽부터는 조금 가볍게 할 거예요. 34쪽 보세요. 34쪽. 34쪽은 제시문을 읽었을 때 이거는 개념 때문에 설명을 좀 할 건데 35쪽 보시면 4번에 별표가 쳐져 있나요? 4번에 별표가 쳐져 있어요? 자, 7번 잠깐 봅시다. 얘는 개념만 알면 되는데 수업 시간에 한번 개념 했었어. 여기가 x1이 되고 여기가 y1이 되었을 때, 그치? x1과 y1을 연결하는 걸 가지고 뭐라고 한다? 나가서 무슨 선? 얘들아. 자, 시간 30초 줄 테니까 두 번째 문단, 세 번째 문단 나 다 읽으세요. 시작. 선생님 그림 그릴 동안. 자, 나만 읽었고 다는 같이 읽겠습니다. 자, 예선제약선 됐고요. 예선제약선은 얘들아 생각해보자. 니들이 하루에 뭐를 즐길 때 여가를 즐기고 여기는 노동이라고 돼 있는데 노동 아니? 노동? 소득. 그럼 니들이 여기서 말하는 소득은 니들한테 여기 지금 학생이니까 소득 대신 뭘로 들어가면 돼? 공부로 들어가면 되겠지. 그지? 하루 24시간 중에 자는 시간 빼놓고 밥 먹는 시간 빼면 그거는 다 여가랑 이제 공부 시간으로 둘 중에 되겠지. 그럼 쉬거나 뭐 하거나 공부하거나 둘 중에 하나 할 거 아니야. 그럼 보자. 뭐 자는 시간도 뭐 여가로 풀면 포함도 될 수 있겠지만 여기 보세요. 여가를 풀로 하면 공부 시간은 있니 없니? 없죠. 그런 날 있어 없어? 있지. 그지? 학교 가서 자기 시작한 날. 왜 아침부터 자는 날 있잖아. 7시 시작했는데 바로 그냥 애들 깨우지 뭐. 점심 먹으러 가자고. 갔다 와서 어떻게 조금 놀다가 또 자잖아. 그렇지? 또 깨우지. 왜? 집에 가자고. 그럼 집에 와서 어떻게 돼? 이제 생생해지지. 그렇지? 자다가 이거 많이 하잖아 니네. 이거 하면 꼭 이상해. 침이 흘러있더라. 아무튼 무차별 곡선과 예산제약선 나왔을 때 예산제약선은 내가 나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여가와 소득의 저기가 되는데 무차별 곡선은 단문단에 보시면 뭐? 각 효용을 줄 때라고 돼 있어. 단문단 볼게요. 두 번째 줄. 여기서 무차별 곡선은 모든 공급자에게 동일한 효용을 주는 소득과 여가 시간의 조합이야. 자, 그 조합을 서로 연결한 선. 그러니까 동일한 효용, 효과, 만족도 이 정도 되겠지. 소득 여가 산탕고형에서의 무차별 곡선은 원점에서 멀리 위치하고 있을수록 소득 효용과 여가 효용이 높은 조합을 나타낸다. 어제 선생님이 이거를 점을 이렇게 찍었었는데 그거보다는 원점에서 멀어질수록 무차별 곡선이 어떻게 이렇게 될수록 어떻게 된다? 더 높은 효용이 나타난다는 거겠지. 다음 B의 각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여가 시간 한 단위의 한계 효용에 대한 소득의 한계 효용에 비인 한계 대체율. 요게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어려워. 한계 대체율은 동일한 효용을 유지하면서 여가 한 단위를 더 선택하기 위해 포기해야 하는 소득의 양을 의미한다. 가령 위에 무차별 곡선 B상에 B에서 A로 선택을 바꾸려면 여가 시간 한 단위를 늘리기 위해 소득 두 단위를 포기해. 이 경우에 한계 대체율은 2이다. 7번 봅시다. 설명합니다. 얘가 자 여기에서 1로 옮기는데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면 7번 보세요. 물어보겠습니다. 소득 여가 1을 하기 위해서 소득 2를 포기해야 돼. 됐지? 그러면 얘는
한계 대체율이 뭐라고? 한계 대체율 1에 물어봅니다. 이 사람은 소득이 중요해? 여가가 중요해? 하나 둘 셋. 이 사람은 소득이 중요해? 소득과 여가 중에 뭐가 더 중요해? 여가가 더 중요하지. 여가 하나를 얻기 위해서 소득 2를 포기한대. 그러면 여가랑 소득 중에 이 사람한테는 뭐가 더 소중해요? 여가가 더 소중하지. 요거 이해됐어? 자, 여기서 질문 들어갑니다. 그 다음 오른쪽 위에 가서 그 이제 소득 효과랑 대체 효과가 있는데 칠판 보세요. 자, 잘 봐. 선생님 봐. 지금 니네 2만원이라고 하지. 요즘 알바식을 2만원 되나? 1030원인가 그렇다며. 요거 고급 인력으로 인정해 주려고 그랬더니 눈빛이 저희는 그렇게 못 받아요. 이런 눈빛이. 10,000원으로 가자. 자, 지금 10,000원으로 가는데 카페 알바라고 치자. 됐지? 그치? 이래는 카페 알바하면 할 수는 있겠다. 주방에서 사람 대하고 이런 거 못 할 거 아니야. 그치? 니네가 사장이라도 니네 같은 애들을 그 카운터에 쓰겠니? 농담할 때 안 웃으면 진짜가 된다. 빨리 웃어. 키 몇이야? 83? 내 얼굴만 바꾸면 되겠네. 나는 키만큼은 아니다. 나는 덮어 씌우기만 하면 돼. 6월달에 이벤트로 모자 쓰고 수업하거나 가발 쓰고 수업할까? 가발. 옛날에 그 어디 찾아보면 있을 텐데. 그 서울고 3학년 애들이 스승의 날이라고 핑크색 가발 사준 적 있었거든. 이 새끼들 그거 찍고 사진 찍으래. 니네 그거 훔쳐온 거 아니야? 그랬더니 어디서 훔쳐요? 그랬더니 스티커 사진 찍는 데 있잖아. 그랬더니 저희가 돈 주고 산 거예요. 그러더라고. 자, 시급이 10,000원이야. 얘들아, 니네 지금 시급 10,000원 받고 일하고 있어. 하루 몇 시간 할 수 있냐면 어쨌든 6시간 현재 근무하고 있는데 맥시멈 8시간까지 근무가 가능하다고 치자. 됐지? 더 적게 할 수도 있어. 니네 선택이야. 하루에 1시간 했는데 자, 시급을 5만원으로 늘려준대. 딱 일주일만 늘려준대. 아, 그래, 내 동생이 이런 사례였었어. 실제 사례. 군대 제대하고 나서 알바한다고 노래방 알바를 했었어. 노래방 알바 알지? 뭐 할 게 뭐 있어? 물 갖다 주고 뭐 마이크 갈아치고 청소하고 그게 끝이잖아. 요즘 코너는 다르지만 옛날 노래방 지금도 있지만 그거 하고 있는데 동생이 되게 조용히 그냥 묵묵하게 일만 해. 그러니까 뭐 갑자기 사장이 보더니 그 사장이 노래방도 하고 있지만 단란주점 이렇게 술집, 그 예쁜 언니 아들 나오는 그 술집, 직연이 간다는 그곳, 아무튼 거기서 그런데 사장도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동생 보더니 그쪽에서 일하는 웨이터가 몸이 좀 아프다고 너 일주일만 그쪽에서 일할 수 있냐고 저녁에 몇 시부터 하면 돼요? 그랬더니 9시부터 새벽 한 2-3시까지 문 닫을 때까지 하래. 그리고 시급이 예를 들어서 10,000원인데 거기서 하면 내가 한 5만원 줄게 그러더래. 그래갖고 동생이 네 그랬지. 5만원까지는 아니고 한 3만원 줄게 이랬나봐. 네 그러고 갔대. 그리고 가서 일하는데 뭐 할 게 뭐 있어. 그냥 술이랑 안주만 갖다 주고 웨이터만 하면 되는데 거기 갔더니 갑자기 거기 일하는 손님들이 술도 먹고 다 이제 아버지 뻘 들이고 뭐 이렇게 많으니까 먹다가 고생이 많아 젊은 친구 그러고 막 돈을 찔러주더래. 요즘으로 따지면 옛날에는 5만원짜리가 없고 수표랑 10,000원짜리만 있던 시절이야. 어느 날 동생이 갑자기 오더니 형님아 책 사봐라. 국문과니까 책 많이 보니까 책 사봐라고 수표를 주는 거야. 뭔데 그랬더니 몰라. 오늘 어떤 손님이 술 취하고 기분좋아서 수표 30만원 주더래. 그리고 수표 나한테 10만원 주는 거야. 요즘으로 따지면 한 100만원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나보고 주는 거야. 그래갖고 내가 얘기했지. 더 달라고. 됐다 그랬더라. 여기 보세요. 자, 여기서 질문 들어갑니다. 일주일 동안 5만원으로 시급 준답니다. 자, 여기서 이들의 선택을 물어보겠습니다. 선생님, 저는 하루에 6시간 일해서 일주일에 하루에 6만원이면 충분한데 5만원 준다고 그러니까 저는 여가 시간을 늘리고 하루에 2시간만 일할래요. 와, 아무도 없어?
선생님 물 들어올 때 노져야 됩니다. 이 한 번 부서지는 한이더라도 8시간 풀로 해서 일주일 바짝 당기겠습니다. 손. 자 내리세요. 와, 니들은 전부 다 뭐를 선택한 거니? 뭐를 선택한 거야? 소득을 선택했지. 무슨 효과에? 오른쪽 위에서 몇 번째? 6번째 줄. 뭐? 니네는 무슨 효과야? 대체 효과가 되는 거지. 대체 효과를 바꾸는 거야. 일주일에 시급 5만 원이면 얘기해야겠지. 뭐 8시간 말고 저 12시간 일할 수 있다고. 그치? 야 무슨 부서지는 한이 있더라도 해야겠지. 그치? 남학생들 그 졸업하고 나서 쿠팡 그 뭐니 물류센터 일하는 거 그거에 고소득이래. 그럼 해봐봐. 근데 좀 힘들다는 얘기들을 들어. 자기가 몸 좋으면 하세요. 몸 좋으면 하고 이틀하고 그 병원에 몸 좀 누웠다는 후기들도 몇 번 봤습니다. 근데 그렇게까지 별로 힘들대요. 알겠니? 해봐봐. 자 오른쪽 갑시다. 필요한 설명은 다 했습니다. 4번에 보기 볼게요. A씨는 여가보다 소득을 선호한다. 자 이런 문제 풀 때 풀이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본문에다가 바로 뭐를 한다? 표시를 해버리는 겁니다. 본문에다 표시를 해볼게요. A씨는 여가보다 소득을 선호한다. 그랬더니 밑에 뭐 B씨는 뭐를 선택한다? B씨는 소득보다 여가를 선택한다. 여기 봅시다. 이거야. 이 사람은 본문에 설명한 건 소득이야 여가야.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 사람은 뭐를 중요시하지? 여가를 좀 더 중요시하지. 그러면 이 사람도 뭐를 좀 더 중요시해? 여가를 중요시해. 밑에 봤더니 어떻게 돼 있어? 1에서 3이라고 되게 있는데 여가 한 단위를 올릴 때 소득 3단위가 된대. 칠판 보세요. 여가 한 단위를 올릴 때 소득은 몇 단위가 된대? 3단위가 된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니? 여기 보세요. 여가가 1이면 소득은 어떻게 돼요? 1이 되겠죠. 2에 100? 맞아? 그렇게 따지면 기울기가 어디가 더 크겠니? 기울기가 거기 보시면 BC보다 AC의 무차별 곡선에서 기울기가 더 급하다. 그러면 뭐가 더 크기 때문에 소득의 한계요금보다 여가의 한계요금이 AC가 더 크기 때문이겠지. 됐습니까? 얘는 몇이고? 3이고 얘는 3분의 1이 되겠지. 그래서 답이 2번이 돼. 헷갈리시면 오늘 알아준 프린트 보세요. 지금 경제 답지 해설지 프린트 잠깐 보세요. 거기에 4번 프린트 보세요. 34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 자 이게 연도가 언제 문제예요? 몇 년도 몇 월 문제예요? 26년도 3월 서울시 교육청이죠? 그래 안 그래? 서울시교육청 문제 풀어보면 알겠지만 답이 이렇게 자세히 나와 있니 안 나와 있니? 안 나와 있어요. 누가 썼겠어요? 아주 잘 썼죠. 지금 보세요. 그거 보고 해결하시면 됩니다. 얘는 가볍게 볼 거예요. 그 다음 넘어갑시다. 36쪽 잠깐 볼게요. (36쪽은) 개념을 보고 그 다음 개념에 따른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세금 매기는 거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데 세금 매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두 번째 문단에 보시면 소비자행위형, 생산자행위형, 행위가 나옵니다. 자, 칠판 잠깐 봅시다. 이렇게 있죠. 그치? 자, 무슨 곡선과 무슨 곡선?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지. 선생님이 하고 싶은 얘기 칠판 좀 보세요. 자, 이제 오늘의 메인은 아무래도 1교시의 메인은 38페이지인데 거기서 보면 뭔가 무슨 개념을 설명하고 나서 예를 들어서 어떻게 되니? 설명을 해줘.
그러면 이 예를 든 거 가지고 우리는 뭐를 해야 돼? 이해를 해야 되지. 그런 다음에 바로 뭐가 나오냐면 뭐 다른 사례에 다른 사례에 적용하라고 돼 있어. 자, 우리가 선생님이 처음에 경제 지문하면서 니들한테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면 경제 지문에서는 거기서 얘기하는 데를 개념 이해하고 꼼꼼하게 하나씩 따져가면서 그 다음 뭐 해야 돼? 그 다음 추론해야 되는 연습을 해야 된다고 그랬어. 경제 지문은 그래서 올해 수능에 경제 지문이 안 나온다 하더라도 꼼꼼하게 따져나가는 추론하는 연습으로 대단히 좋다고 그랬어. 이해됐니? 그렇게 해서 이제 할 건데 여기서부터 그럼 개념부터 보자. 자, 일단 이게 뭐가 됩니까? 공급 곡선이고 이게 뭐가 돼? 수요 곡선이 되지. 자, 수요 곡선인데 보통 일반적인 경쟁 시장에서는 어떻게 된다? 뭐가 수요 곡선과 가격 곡선이 만나는 지점에서 Q1과 P1이 만나는 지점에서 가격이 결정된다. 여기까지 됐니? 됐어? 그런데 정보가 여기에다가 뭐를 부과한다? 정보가 여기에다가 뭐를 부과하냐면 요만큼 위에 PB가 있고 PS가 있어. 자, PB는 뭘까? B는 여기서 뭐의 약자일까? 생각해보자. B는 뭐의 약자일까? 세 번째 줄 그렇지. 세 번째 문단 한번 읽어봅시다. 기억이 안 나는 모양이네. 나만 기억나는구나. 세 번째 문단 빨리 읽으세요. 세 번째 문단. 가끔 가다가 뜬금없이 7번 틀리는 애들 가끔 있거든. 그래서 7번 틀리는 애들한테 채점 안 했어? 7번의 답이 몇 번이에요? 2번이죠. 이 가끔 틀리는데 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7번 문제 틀린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진짜 한 교실에 2~3명 정도 있어요. 그래서 7번 위에다가 여기도 써 있습니다. 뭐라고 썼느냐? 그림만 봐도 안다 이 새끼야 라고 써 있습니다. 그림만 봐도 안다. 7번 문제. 여기서 핵심은 선생님이 실어놓은 이유는 제시문이랑 8번 때문에 그래요. 자, 세 번째 문단 잠깐 봅시다. 두 번째 문단에 소비자잉여랑 생산자잉여가 나오는데 개념 좀 설명 좀 할게. 선생님 잠깐 보자. 이거 해야지 38조 갈 수 있습니다. 잘 보세요. 소요곡선은 내가 가격이 이만큼이라도 산다 안 산다? 내가 가격이 이만큼인데 가격이 예를 들어서 10,000원이다. 그래도 사겠다는 사람이 있니 없니? 있지? 자, 여기가 예를 들어서 20,000원이라고 치자. 20,000원에는 사겠다는 사람이 있니 없니? 없지. 19,000원은 있지. 쭉쭉쭉 하는데 19,000원일 때 사겠다는 사람이 많아 적어? 적지. 그런데 예를 들어서 5,000원까지 내렸어. 5,000원까지 내려면 사겠다는 사람은 많아 적어? 많지. 그렇지. 이게 양이니까. 이거는 이해됐지? 그러면 봐라. 가격이 P1에서 정해졌다고 쳐보자. P1에서 정하면 가격이 여기서 정해졌으니까 그러면 여기서 사겠다는 사람이 있어 없어? 있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다 있는데 이 사람들은 내가 이 가격이라도 살 텐데 가격이 여기서 정해졌네? 라고 생각하니까 이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했어? 개꿀이라고 생각하겠지.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가 뭐가 되니? 소위 말하는 무슨 인형? 무슨 인형? 써잉이 되지. 써잉. 예? 그럼 반대로 봅시다. 얘들은 그러면 어떻게 될까? 생산자는 공급이 여기 봐. 가격이 요만큼이라도 나는 팔 생각이 있어 이거잖아. 적기는 하지만 점점 많아지는데 여기서 가격 뺐으니까 오잉? 그래갖고 어떻게 돼? 좋아하겠지. 여기는 소위 말하는 뭐가 돼? 생산자 생잉이 되겠지. 그런데 정보가 7번 봅시다. 정보가 뭐를 부과한다? PS에서 뭐 PB만큼 B는 바이어가 되고 S는 다 같이 셀러가 되겠지. 그러니까 요만큼 뭐를 부과하겠다는 거야?
조세를 부과하겠다는 거지. 자, 여기만큼 뭐를 부과한다? 조세를 부과해. 조세를 부과하니까 칠판 보세요. 그러면 여기서 자 바뀝니다. 자, 소비자이면 뭐로 바뀌니? 보라색으로 따지면 얘가 뭐가 돼요? 소비자 잉여가 되고, 얘가 뭐가 돼요? 생산자 잉여가 되고, 얘는 그럼 뭐가 돼요? 조세 부과가 되죠. 그렇죠. 그러면 빠진 게 나왔죠. 다 같이 어디가 빠졌습니까? 오른쪽에 있는 어디가 빠졌니? 요만큼이 빠졌지. 요만큼은 뭐가 돼?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뭐가 줄어드는지 총 잉여가 지금 보세요. 총 잉여가 여기서 이까지 전부 다 여기가 소비자 잉여, 여기가 생산자 잉여였는데 조세를 부과하더니 요만큼이 빠져버려서 총 잉여가 어떻게 되었다? 줄어들었다가 되는 거죠. 그게 세 번째 문단이 됩니다. 되셨습니까? 그치? 그러니까 이 빠진 걸 가지고 다 같이 뭐라고 그런다? 경제적 순손실이 되죠. 네 번째 문단 왼쪽 세금에 의해 경제적 순손실은 자 경제적 순손실을 나왔어. 수요와 공급의 가격 탄력성에 의해 달라진다. 경제적 순손실은 가격 탄력성. 가격 탄력성은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가가 되고 밑에서 네 번째 줄 대체로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에 밑줄 칩니다. 기울기가 완번할수록 가격 탄력성이 크고 기울기가 급할수록 가격 탄력성이 작다. 밑줄 쳤니? 밑줄 쳤어? 쳐져 있어야 돼. 그 다음 수요 곡선과 세금의 크기는 동일하고 그 다음 바로 칩니다. 왼쪽 맨 밑에 줄이에요. 바로 치세요.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클수록 세금에 의한 경제적 순손실이 커진다. 바로 닫고 다음 반대로 또 가로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작을수록 세금에 의한 경제적 순손실이 작아진다. 바로 닫고 됐니? 자 지금 바로 몇 개 쳤어요? 바로 몇 개 쳤니? 2개 쳤지? 오케이? 그림으로 그리고 이유를 설명하시오. 시간 1분. 왼쪽 맨 밑에 줄부터 오른쪽 위에 두 줄까지 읽고 그림으로 그려볼게요. 읽고 그림으로 그려보세요. 다 그렸습니까? 자, 칠판 봅시다.
왼쪽이 첫 번째 괄호는 왼쪽이에요, 오른쪽이에요? 첫 번째 괄호는 왼쪽 그림이에요, 오른쪽 그림이에요? 왼쪽 그림이 되겠지. 자, 기울기가 뭐 할수록? 완만할수록 가격 탄력성이 뭐다? 크다. 물어봅니다. 가격 탄력성이 크다는 말은 뭐에 뭐하다? 민감하다는 거지. 이해됐니? 네. 그렇게 그리면 되죠. 그렇죠. 이거 그림 그려보면 그 다음 여기다가 점점점점점점점점 이렇게 그려보면 굳이 안 그리겠지만 점점점점 그려보면 얘는 이만큼이고 얘는 뭐예요? 요만큼이죠. 됐니? 그렇게 해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여기서 핵심 문제는 그 7번은 진짜 이거 실수로 틀리니까 그럴 수 있지만 8번 보세요. 자, 부가세가 얘들아 뭐니? 니네 부가세 어디 같은 데 가면 니네 혹시 니네 아직 어려서 안 하겠지만 아고다 호텔 아고다 그래갖고 세계 해외 호텔 그 예약하는 시스템 알지? 아고다나 뭐 광고에서 봤어? 호텔닷컴 트립 어드바이저 아무튼 뭐 이런 거 많이 봤니 안 봤니? 봤지? 그지? 그런 거 보면 아고다 눌러보면 깜짝 놀래. 그 에어비앤비 알지? 거기 눌러보면 아고다 보면 호텔인데 와 이렇게 좋은데 18만 6천 원 막 이래. 5성급 뭐야 하고 들어가서 누르잖아? 일단 뭐 빼? VAT 뺀 가격이야. 그럼 18만 예를 들어서 20만 원에서 치자. 그럼 거기에 뭐가 들어가? VAT 가격. VAT가 부가가치세야. 22만 원이 돼. 그리고 세금 10% 봉사료 별도야. 거기다 10% 봉사료 또 추하면 어떻게 돼? 22,000원 더하면 24만 2천 원이야. 그러게다가 뭐 약간의 수수료까지 붙으면 25만 원 넘어가. 20만 원이라고 그러고 좋아하고 들어갔더니 실제로 결제 금액 눌러보면 25만 원 카드로 띠릭 하고 되는 거야. 여기 낚이면 안 돼. 그래 부가세는 별도야. 부가세는 별도고. 그래서 부가세는 누가 부담하느냐? 우리 소비자가 부담해. 근데 소비자가 부담하는데 내가 만약에 회사 법인이다. 법인 중에서도 제조업이나 뭐 이런 데다. 그러면 어떻게 10% 돌려받아 나중에. 아무튼 그런 게 있어. 그래서 부가세를 얘기하는데 자 선생님 보자. 생필품에다가 부가세 부여 안 하는 거는 부가세는 결국 누가 내야 된다고? 부담해야 된다고? 소비자가 부담해야 되지. 근데 저소득층, 선생님 같은 저소득층한테는 어떻게 돼? 부가세가 부담이 되겠지. 그러니까 부가세를 뭐 부담 안 지으려고 하는 이유는 저소득층이 뭐 하게끔? 그지? 저거 하게끔 살아게끔 만드는 거지. 그러니까 1번이 되겠죠. 적자. 생필품에 대하여 부가세를 면세해 준 것. 생필품에 대한 저소득층의 소비자행위가 감소하지 않게 한 것이겠다. 얘들아, 아까 선생님 봐봐. 우리가 뭐를 부과하면 뭐가 빠진다고 그랬니? 세금을 부과하면 자, 잘 봐. 조세를 부과하게 되면 소비자행위에서 이만큼 빠지고 생산자행위에서 이만큼 빠지게 되지. 그러면 조세를 그래서 부과를 한 거는 부가세를 면세를 해줘 버려. 그러면 이 소비자 ing여는 어떻게 되냐? 그대로 유지되겠지. 그래서 답이 몇 번? 1번이 되는. 되셨나요? 자, 워밍업이 끝났습니다. 한 페이지 넘기세요. 지금 한 거 이해 안 되는 거 해설지 보시고 그래도 이해 안 되는 건 알아서 하세요. 질문해. 알겠니? 나나 조교쌤한테 질문하면 돼. 아까 조교쌤이 뭐 너 말고도 조교쌤이 경제지문 갖고 애들이 괴롭히는 애들이 많더라고. 안 되면 스님한테 와. 알겠어? 이거 수업이 많아서 좀 보고 있는데. 자, 지문을 한번 38페이지 지문을 니는 읽으시고요. 일단 지문만 읽으세요. 문제 안 보셔도 돼요. 읽고 나서 제가 오른쪽에다 지금 여기다가 문제를 쓰겠습니다. 변형 문제를 쓸 테니까 제시문 요약 밑에 빈칸에 저기가 많죠. 써보세요. 답을 써보세요. 답을. 6번까지 할 테니까 답을 써보세요.
자, 다 쓴 다음에 연필로 쓰시고 답을 써보세요. 끊겠습니다. 자, 소비자행위와 생산자행위와 첫 번째 문단에 총이어까지 했고, 두 번째 문단에 2부 가격 설정을 했지. 2부 가격 설정을 해. 2부 가격 설정을 하면, 야,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 나는 글을 읽을 때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세 번째 문단에 나와. 자, 잘 봐. 일단 적절한 수준으로 결정해야 되지. 놀이동산 얘기가 나오는데 물어보자. 얘들아, 놀이동산 가봤지? 올라가지? 실내에 놀이동산 있는 거 아니? 야, 잘 모르겠지만 놀이동산이 실내에도 있어. 서울에 가면 롯데월드라고 있는데 거기 이렇게 그 안에서도 이렇게 겨울에도 갈 수 있어. 야, 겨울에 니네 그 뭐니 실내 스케이트 타는 거 내가 이때까지 살면서 과외했던 애 중에 제일 충격적인 과외는 아직도 기억나는데 과외했던 여자의 고3 여자의 남동생이 중3인데 대치동 타워팰리스 사는데 아이스하키를 과외를 한대. 에? 얘가 아이스하키를 하고 싶어 하는데 친구 셋이 묶어서 과외를 한대. 아이스하키를 과외를 받으면 뭐가 있어야 돼? 아이스 링크가 있어야 되잖아. 어디서 해요? 그랬더니 목동 아이스 링크가 유명하지. 그 다음 연대랑 고대가 아이스하키 팀이 있잖아. 여기를 통으로 1시간을 빌린대. 1시간을 빌리는데 그때 당시 가격으로 15년 전 가격으로 50만 원이고요. 거기에다가 코치는 따로 또 모셔야 되지. 그러니까 코치 페이 따로, 링크 빌리는 페이 따로. 그렇게 해서 일주일에 3번. 그렇게 해서 하면 한 달에 애한테 그 고3 여동생, 고3짜리 여자애한테 들어가는 학원비랑 과외비가 나까지 포함해서 1,000만 원. 순수한 학원비랑 과외비만. 동생한테 1,000만 원이니까 1,200만 원 들어가는 거지. 이렇게 살면 행복하겠지, 그치? 조금은 행복할 거야. 돌아가서 2부 가격 설정하는데 나는 두 번째 문단에서 2부 가격 설정 얘기가 나왔다가 세 번째로 보자. 놀이공원 입장료를 결정하기 위해 먼저 생산자는 밑줄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수준에서 놀이기구 이용료를 결정한다. 자, 놀이기구 타본 것 중에 제일 무서웠던 게 뭐니? 자, 살면서 죽기 전에 꼭 한번 타봤으면 하는 거. 인천에 가면 월미도라는 데가 있어. 들어봤니? 월미도에 유명한 게 디스코 팡팡이랑 그 뭐야 바이킹이 있는데 월미도 바이킹은 왜 유명하냐? 그 바이킹 제일 메인 디스코 팡팡 바로 뒤에 있는 메인 저기가 있는데 거기가 지금 내 기억에 88년도부터 85년도부터 있었으니까 지금 한 거의 40년 됐지. 참고로 얘기했는데 88년도에 처음 탔었을 때 맨 뒤쪽에 끝에 앉았는데 같이 갈 교회 전도사님이 이거 봐라 그러면서 처음에 시작하는데 별로 안 무섭더라고. 여기까지 가는데 보통 바이킹 이렇게지 거기는 이렇게까지 가. 여기까지 갔는데 여기서 그 전도사님이 갑자기 안전바 이렇게 눌러지잖아, 그렇지? 이거 들린다고 해서 번쩍 들더라고. 그런데 기계로 고정해서 안 들려야 되는데 그게 번쩍 들리는 거야. 와, 처음으로 시끄러워서 그렇지. 그러고 났더니 그게 번쩍 들리는데 한 15cm, 20cm만 들리는 거야. 그러니까 원래 5cm도 안 움직여야 되는데 15cm 움직이는 거야. 얼마나 놀랬겠어. 그 이후로 나는 같이 갈 때마다 어떻게 같이 간 일행 보고 맨 뒤에 타자 그런 다음에 쓱 들어버렸어. 아직도 들리는지 모르겠어. 어쨌든 20년까지는 들렸었어. 내가 실험해봤거든. 들리더라고. 사람들 다 끼고 난리 났었어. 근데 여기 옆에가 내 일행이면 저 끝에 있는 못 들은 사람들도 깜짝 놀래더라고. 그치? 그러다가 결국 옛날에 월미도 사고가 났었었잖아. 내 기억에 아무튼 나는. 월미도 물어보자. 놀이동산 네가 바이킹 타는 게 재밌어. 자, 한 번 타는데 17만 원이야. 탈 사람. 안 타겠지, 그렇지? 머리에 총 맞지 않는 이상 안 타. 자, 한 번 타는데 5천 원이야. 탈래 안 탈래? 5천 원 정도면 부담 없지. 그러면 이익이 극대화되는 걸 찾았어. 그 다음. 그런데 월미도 말고 이제 놀이동산이라고 치자.
놀이기구를 이용할 소비자가 있다면 이들은 생산자가 정해놓은 가격 이상을 지불할 용의를 가지고 있다. 놀이기구를 이용할 소비자의 소비자 잉여는 지불할 용의가 있는 금액에서 실제로 지불하는 금액 가격을 뺀 차이만큼 발생하게 되는데 밑줄 생산자는 밑줄 칩니다. 소비자 잉여의 일부를 놀이공원 입장료로 결정하여 소비자 잉여를 자신의 이윤으로 흡수할 수 있게 된다. 여기서 핵심이 나왔죠. 뭐를? 소비자 잉여를 자신의 뭐로? 이윤으로 흡수하는. 자, 이윤으로 흡수하는. 이부 가격 설정은 그 다음 독점 시장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손실을 보완한대. 자, 완전 경쟁 시장에서의 가격과 생산량은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만나는 지점에서 결정되면 이때 총잉여는 극대화된다. 칠판. 수요와 공급이 있을 때 만날 때 여기서 생산량과 가격이 결정이 돼서 뭐는 극대화된다? 총잉여는 극대화된다 라고 볼 수 있겠지. 여기까지 됐니? 그런데 하지만 독점 시장에서는 한계 비용과 한계 수입이 같다는 지점에서 생산자가 생산량을 결정하고 그러면 이 문장을 읽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그림으로 돌아가야지. 한계 비용과 한계 수입이 만나는 지점 어디가 되니? B가 되지. B에서 밑으로 내려갔었을 때 생산량이 뭐가 된다? QM이 되고 여기에서 뭐가? 가격은 그 생산량과 수요 곡선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그래서 생산량 QM에서 위로 쭉 올라가면 A가 되고 A에서 왼쪽으로 갔을 때 PM이 되지. 그러므로 그림과 같은 독점 시장에서 상품의 생산량은 QM이 되고 가격은 PM이 되며 라고 돼 있어. 칠판 봅시다. 하나씩 해봅시다. 자, PM이 됐을 때 올라가서 QM이 됐을 때 올라갔을 때 만나는 지점에서 여기가 PM이 되니까 QC로 간다면 뭐가 되니? 다 같이 가격은 PC가 되지. 어렵지 않죠? 됐니? 아까 얘기했었지만 여기서 나와 있는 설명 가지고 하나씩 따라갈 수 있어야 돼. 생산자 수입은 처음에 생산자 수입은 연도로 가봅시다. 처음에 생산자는 본문 읽었을 때 여기가 오면 O, PM, A, QM 여기가 뭐가 된다? 생산자 수입이 되니까 똑같이 간다면 뭐가 됩니까? 그대로 간다면 O, PC, B, QC가 되죠. 그래서 O, PC, B, QC. 생산자 잉여는 아까 뭐라고 돼 있었냐면 처음에 생산자 잉여는 어디까지야? 칠판 보세요. 처음에 생산자 잉여는 여기가 아니라 요 밑에 여기가 생산자 잉여지. 칠판 보세요. 요게 생산자 잉여니까 요대로 간다고 친다면 어떻게 바뀌어야 되겠니? 베타, PC, B까지 되겠지. 생산자 잉여는 베타, PC, B. 맞나요? 이상한데? B랑 C랑 바뀌면 그치? 이상하지? 여기가 뭐가 돼? B가 되고 여기가 뭐가 돼? C가 돼. 그러면 여기도 어떻게 돼야 돼? 베타 PC, C, QC가 되겠지. 오케이. 그래서 베타 PC, C가 돼. 됐습니까? 니네 쓴 거 다 맞아? 내가 칠판에다 잘못 써줬으니까 아무튼 소비자 잉여는 어디가 되니? 칠판. 얘가 소비자 잉여가 됐지. 어디에서? 가격 위에랑 수요 곡선 밑이랑. 다시 한 번 더. 가격 위랑 수요 곡선 밑이랑. 그러면 얘를 본다면 가격이 PC니까 가격 위랑 수요 곡선 밑이니까 뭐가 되니? PC, 알파, C가 되지. 여기까지 됐나요? 그냥 그래. 그렇지. 4번까지는 문제가 왔는데 5번부터는 논란의 여지가 조금 있는데 이부 가격 설정 후 정관 생산자 잉여는 선생님 처음 문제의 의도를 잘 봐봐. 그냥 말로만 한번 해볼게. 보세요. 자, 여기 봐봐. 니네 선생님 문제 의도는 뭐였냐면
이렇게 놓고 따지면 여기서 여기가 소위 말하는 자 보라돌이 잘 봐. 보라 여기 빠지면 여기가 소비자 잉여가 되고 여기가 뭐가 돼야 돼? 여기가 다 같이 여기가 뭐가 돼야 돼? 생산자 잉여가 돼야 돼. 그렇지? 근데 본문 오른쪽 맨 밑에 줄 보세요. QM에서 QC로 바뀌면 뭐가 얼만큼 는다고 돼 있니? 총 잉여가 얼만큼? A, B, C만큼 는다고 돼 있지. 한번 보자. 여기가 처음에 봤을 때 이 주황색 여기가 생산자 잉여고 여기가 소비자 잉여였는데 이제는 바뀌었을 때 보라돌이 이렇게 되니까 여기는 뭐가 되니? 여기는 뭐가 돼야 돼? 여기는 소잉이 되고 여기는 뭐가 돼야 돼? 생잉이 돼야 되지.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요만큼 생잉과 요만큼 소잉이 늘어났으니까 총잉여는 뭐? A, B, C만큼 늘어났다라고 보면 되겠지. 여기까지 됐어. 그런데 문제는 뭐? 이부 가격 설정을 통해서 누가? 생산자가 뭐를? 저 오른쪽 핑크 위에 봐라. 소비자 잉여의 뭐? 이윤을 흡수한, 소비자 잉여를 흡수한, 일부를 흡수한다고 돼 있잖아. 그러면 잘 보세요. 여기 요만큼 이렇게 있는데 늘어난 이부 가격 설정으로 증가한 생산자 잉여를 요만큼 볼 것이냐, 요만큼 볼 것이냐 이것도 있지만 요거로고도 볼 수 있지 않나라는 게 선생님의 견해였었어요. 그래서 이거 어제 좀 하다가 내가 옛날에 문제 만들고 나서 하고 나서 어제 어떤 애가 그 사탐 중에 경제를 선택했다가 지금 배우고 있는 사람이 있어서 이 친구가 이거 가지고는 정보가 부족하니까 자기가 경제쌤한테 가서 따지고 오겠대요. 그래서 일단 좀 기다리세요. 그리고 원래 의도는 그 다음 6번 잘 보세요. PMA, DPC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C로 바꿔도 상관없는데 어쨌든 요게 뭐로 바뀌었다는 게 핵심이니? 원래는 뭐가 돼야 돼? 소비자 잉여가 돼야 되는데 뭐로 바뀌었다? 생산자 잉여로 바뀌었다고 볼 수 있지. 그래서 소비자 잉여에 포함되지 않는가? 생산자 잉여로 바뀌어서 이게 내 원래 문제 의도였었어. 논란의 여지가 조금 있어서 전에 했던 거랑 조금 지금 전에 내가 분명히 설명을 했었는데 그저께 내가 다시 보면서 다시 보니까 뭔가 좀 이상해. 그리고 왜 이상한 거 봤더니 내가 이거 원래 의도한 거를 말로 전달을 잘 못해서 그렇더라고. 그래서 요거를 괄호를 쳐놨던 거예요. 정리가 되면 내가 다시 한번 해줄게. 알겠니? 일단 이렇게 하시고 자, 책 덮으시고 어디 참 40쪽에서 보면 뭐가 나오냐면 BIS가 나옵니다. 요 지문이 평가 문제 중에서 수능 기출 문제 중에서 아주 좋아요. 얘들아 여기서 선생님이 하나 빼놓은 게 뭐냐면 2018학년도에 오버슈팅 지문이 있습니다. 혹시 풀어본 사람? 오버슈팅 아무도 없어? 나만 오버하나? 아 요즘 감각이 많이 떨어진 것 같아. 은퇴해야 되나? 안 되겠어. 내가 유튜브 보고 좀 더 연구할게. 알겠니? 좀 더 웃기려고 하고 이러다 안 되면 몸으로 좀 웃겨보고 일부러 막 넘어지는 연습 이런 거 좀 해볼게. 그래도 안 되면 야 조기에 보통 내가 머리를 10월달쯤에 뽑는데 8월달쯤에 뽑을 수도 있다. 그 머리카락 뽑았는데 그때도 안 웃으면 뭐 한다? 9월쯤에 조기 종강합시다. 그렇지. 그 오버슈팅 지문이 뭐냐면 2018년도에 오버슈팅 지문이 나왔었는데 2018년도 1등급이 84점이었어. 그때 평가원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다시는 이런 문제 내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했어. 작년이냐 어겼지. 1등급 또 84였지. 그지? 아무튼 그랬는데 그 지문을 일부러 뺐습니다. 그거 그때 나왔을 때도 그렇고 애들 보고 오버슈팅 지문 풀지 마라 그럽니다. 그 경제학자가 풀었을 때도 너무 어렵다고 그래갖고 아무튼 하지 않고 대신 이 BIS 지문은 얘는 협약은 BIS 비율은 한번 풀어볼 만합니다. 되셨니? 자, 됐고 어디를 보냐면 본교재 22쪽을 봅시다. (5번은) 여러 가지 견해들을 좀 더 들어보고 해봅시다. 하지 말고 특강 손 다음 주 특강 듣는 사람 6월 3일 오후 1시입니다. 아침 9시에 하려고 원장님한테 그렇게 얘기했으나 원장님이 안 된대요. 선거도 투표도 해야 되고 옛날에도 이런 적이 있었는데 아침에 수업했다가 애들 투표도 못한다고 해서 엄청난 컴플레인이 나온 적도 있고 그래서 이래저래 여러 가지로 한시간대요.
나도 그냥 아침 9시에 하는 게 좋은데 특강 듣는 애들은 알아두고 6월 3일날 뭐 하냐면 EBS 수특 총정리합니다. 그동안 특강 들었던 애들은 EBS 수특에서 중요 작품 우리 배웠던 한 70작품, 80작품 정도 될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총정리 싹 할 겁니다. 듣는 애들은 주고받아 그날. 그치? 3시간 동안 총정리할 거니까 가능할 거예요. 그리고 최대한 많은 기억을 가지고 다음날 평가한 시험을 보는 겁니다. 그치? 최대한 많이 기억이 나겠지. 그동안 특강 안 들었던 애들은 이거 총정리하는 거 뭐 자기가 혼자 수특을 많이 풀었으면 들어도 되지만 아니었다면 안 듣는 걸 추천합니다. 왜? 처음 보는 작품인데 그치? 총정리하고 넘어가는데 그렇다고 그날 유평 잘 보려고 EBS 수통을 8시간 동안 총정리한다. 이건 아니죠. 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6월 달에는 뭐 좋은 기출문제 뽑아서 할 거예요. 그렇게 하시고 다음 주에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아까 얘기했듯이 모의고사 봅니다. 이거 가지고 좀 박터지게 좀 싸우고 싶어. 지금 머릿속에 원래 어제 정리해 주려다가 어제 정리하고 하려다가 지금 머릿속에 지금 견해가 원래 2개였는데 지금 4개가 됐어. 그래서 내가 내일 내 간만에 새벽기도 좀 드리고 머리 좀 좋게 해주세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 때 새벽기도 드리고 그다음 좀 이따가 2시간 있다가 부처님한테 불공도 좀 드린 다음에 머리가 좀 맑아지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걸 박터지게 논의하고 싸우고 싶은 애들이 많은데 싸우는 게 아니라 수업 끝나고 나랑 같이 토의하고 싶은 사람은 남아도 좋아요. 싸워보자. 진짜 싸워보자. 토의해보자. 왜 자꾸 싸우자. 자. 공교재 22쪽 없는 사람 없죠? 다 했죠? 보겠습니다. 통화량 7, 8월 교재는 그 경제지문 정도 수준으로 해서 만들려고 생각 중이에요. 7, 8, 9월 둘째 주까지. 그러고 나면 9월 달에 이제 하겠죠. 통화정책은 첫 번째 문장 잘 보세요. 이 첫 번째 문장이 공교재라고. 공교재 없으면 없다고 아까 내가 이렇게 하라고 그랬지. 그러니까 복사해 놨다고. 교재를 두개 개새 저거 또 없는 사람 도착이 있지? 통화정책은 중앙은행이 물가 안정과 같은 경제적 목적 달성을 위해 이자율이나 통화량을 조절하는 것이다. 이 문장 첫 번째 문장 하나가 대단히 중요한데, 자, 표판 보세요. 평가원은 니들한테 항상 뭐를 준다? 새로운 개념을 제시하면서 정의를 내려줍니다. 이 문장 하나 가지고 글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평가한 교수님들이 글을 어떻게 이어나가는지 잘 봐. 잠깐 이미 니네가 알고 있지만
글의 구조를 보고 문장의 구조를 보고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걸 보면 와 이래서 똘똘한 사람들이 공부를 이렇게 문제를 만드는구나 보면 돼. 자, 통화정책이랑 보세요. 누가? 얘들아 누가? 중앙은행이 자 핑크를 잘 봐. 누가? 나는 주체가 누구냐? 중앙은행이 뭐? 경제적 목적 달성을 위해 이게 뭐가 돼? 목적이지. 괄호하고 머릿속으로 뭐? 물가 안정 같은 경제적 목적은 물가 안정이네. 문장 잘 봐. 그 다음 달성을 위해 뭐한다? 이자율이나 통화량 조절한다. 됐지? 실파? 이거 뭐니 다같이? 이게 뭐야 다같이? 핑크로 써줬잖아. 이거 뭐라고 할 수 있겠니? answer, speak, not share. 다같이 뭐? 이자료나 통화를 조절한대. 이걸 뭐? 못 들었어. 나 선생님 보충기 안 하고 와서 잘 안 들려. 뭐? 행동 말고. 행동 맞아. 과정 알고. 야, 이거 하기 위해서 뭐를 한다고 이런 걸 가지고 뭐라고 그래? 그래, 뭐? 그치? 뭐라고? 그치? 다 같이 뭐? 들었지? 뭐라고? 방법이지. 됐어? 자, 그 다음 문장 봐봐. 주체가 누가 이런 목적을 통해서 이런 방법으로 한대. 그 다음 니네 같은 건 뭐 내겠어? 이 방법에 뭐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겠지. 이게 평가원이야. 이걸 어떻게 했냐? 소위 말하는 수단 방법 어떻게 했냐가 나왔잖아. 그럼 이 어떻게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할 거야. 그랬더니 대표적인 통화정책 수단인 공개시장 운영은 이게 뭐? 이게 공개시장 운영이 대표적인 예래, 사례래. 운영은 그 다음 중앙은행이 이 얘기 나왔어. 이게 수단 방법 중에 이게 대표야, 대표.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는지 봐. 누가? 중앙은행이 역시 주체지. 민간 금융기관을 상대로 채권을 매매해 금융시장의 이자율을 정책적으로 결정한 기준금리 수준으로 접근시키는 것. 이게 구체적인 방법이지. 칠판 보세요. 중앙은행이 뭐를 해? 채권을 매매해서 금리를 무슨 수준으로? 뭐? 기준금리 수준으로 유사하게 접근한대. 여기서 말하는 금리는 무슨 금리? 시중금리가 되겠지. 그러니까 머리에 이렇게 정리가 돼야지. 자, 첫 번째 한 줄, 두 줄, 세 줄까지 잘 봐봐. 그리는 방법 배워야 돼. 그냥 단순히 흰 것만 이해하면 안 된다. 핑크를 생각해야 된다. 그릴 거 나서 이런 방법이 있네 라고 이거를 또 올려야 돼. 이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 니네가 나중에 비문학 독서 과외를 하든 그렇게 한다 할 때 글을 읽고 나서 목적이 뭐네? 수단이 뭐네? 어떻게 하네? 그거에 대한 생각이 떠올라야 돼. 그게 비문학 독서야. 그럼 문장 봐. 중앙은행의 목적을 위해서 이런 수단을 할 때 이 수단의 대표적인 게 얘야. 근데 얘는 그럼 어떻게 하냐고? 어떻게 구체적인 방법이지? 누가? 중앙은행이. 여기 그대로 나왔지. 채권을 매매해서 시중금리를 기준금리 수준으로 맞추는 게 저기래. 그러면서 여기서 구체적인 게 하나 더 나오지. 뭐라고 나와? 그랬을 때 중앙은행이 채권을 뭐 했을 때? 매도했을 때 칠판
자, 본문 매도했을 때 어떻게 되는데? 매수하면 이자율은 하락하고 매도하면 이자율은 상승한대요. 채권을 매수하면 이자율 어떻게 매도하면 이자율은 어떻게 된다고? 이자율은 상승하고 얘는 이자율이 매수하면 이자율이 하락한대. 7번 봅시다. 이 이자율은 소위 말하는 아까 얘기했던 뭐라고 그랬지? 얘들아 금리지. 그지? 금리가 올라가고 얘는 뭐가 된다고? 금리가 떨어져. 자, 우리 지난번에 배웠던 지지난주에 배웠던 배경지식 기억해 봅시다. 자, 금리가 상승하면 경기는 하락해 더 상승해. 자, 7번 봅시다. 경기가 과열됐어. 그러면 금리 올려야 돼, 내려야 돼? 경기가 과열될 것 같아. 그럼 올려야 돼, 내려야 돼? 올려야 되지. 그러면 어떻게 되니까? 금리를 올리면 경기가 어떻게 되니까? 조금 다운되니까. 오케이, 기억나지? 그랬더니 그 기억이 있은 상태에서 문제를 봅시다. 이자율이 하락하면 소비와 투자가 확대되어 경기가 활성화되고 물가 상승률이 오르며 라고 돼 있지. 그래서 이자율이 떨어지면 어떻게 돼? 경기가 활성화됩니다. 그랬더니 다음 주에 경기가 떨어지게 됐나요? 보세요. 첫 번째 문단을 가지고 여기에 기억에 남아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만약에 선생님 좀 머리가 나빠서 기억이 안 나요.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매도하면 이자율이 올라가고 경기가 떨어진다. 이 세 문장을 기억하든지 나머지는 반대다라고 기억해도 되고 아니면 본문에 뭐만 찾아도 돼? 밑줄 쳐놓고 표시만 해봐도 돼. 이해됐어? 선생님은 근데 우리가 니들 나한테 경제를 배웠잖아. 그러니까 이 정도는 어떻게 해야 되니? 이자율이 금리가 올라가면 경기가 떨어지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 매도하면 이자율이 올라가네. 요것만 기억하면 되겠지. 나머지는 저절로 따라오고. 됐어? 다다음 주에 시험 보는데 수능 평가원 보는데 경제지문 나왔다. 땡큐지. 그지? 왜? 수능 때 안 나오니까. 얼마나 다행이야. 그러면 이제 9월달에 불안해지지. 9월달에 봤는데 9월달에 논리 지문도 나왔어. 그럼 만세지. 왜? 올 수능에 경제와 논리는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오지 않는다. 6구에 논리 나오고 6구에 경제 나오고 수능 때 논리나 경제 나온 적 없어. 선생님 올해 그 스타트를 끊을 수 있지 않을까요? 재수없는 소리 하지 마. 거의 없을 거야. 근데 어떻게 나올지 봐야죠. 그 다음은 되게 쉽습니다. 7번 볼게요. 그래서 이거를 하게 될 때 이제 두 가지 성격이 있는데 첫 번째 무슨 성? 무슨 성? 선제성과 두 번째 무슨 성? 무슨 성? 정책 신뢰성이 있죠. 투표권 있는 사람 제법 많네. 내리세요. 투표할 사람 너 안 할 거야? 뭐라고? 가서 기꺼면 찍고 이따 끝나고 잠깐 얘기 좀 하자. 호텔 경제로 뭐라고? 못 들었어. 호텔 경제론을 알려달래요. 호텔 경제론 그걸 알려달래요. 알려달라고? 유튜브 끄고 얘기할 수는 있지만 이거 진짜 됐다. 토론은 자기의 지식을 자랑하는 곳이 아니야. 한 표라도 더 가져오는 게 저기잖아. 한 표를 더 가져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 머리로 접근하는 방법이 있고 정서로 접근하는 방법이 있지만 그지? 그 옛날에 그거 알아? 돌아가신 노무현 대통령이랑 이해창 그 대법원장에 붙었었잖아. 보수와 진보. 그거 알아? 조선일보는 누구 편이니? 이해창 편이고 조선일보는 보수잖아. 아직도 조중동은 보수의 대명사잖아. 그거 하는데 신문에서 그때 인터넷 이렇게 막 엄청나게 아직 사람들이 신문 많이 볼 텐데 와 깜짝 놀랐어. 조선일보에서 첫 번째 면을 딱 넘겼는데 처음에 이제 대통령들의 공약 비교, 정책 비교해갖고 막 대서특필 하거든. 오늘 조선일보 우리 조선일보 안 받아보지만 어디서 우연히 봤는데 세상에
이해창 그때 후보가 나이가 되게 많았고 60이 넘고 노무현 대통령이 조금 젊었었거든. 뭐 노무현 대통령 젊고 팩이 있다. 이해창 나이 먹었다. 이런 식으로 나온 거야. 조선일보 씨발 뭐지 이거 미쳤나 이 새끼 왜 이래? 그래갖고 와 정신 차렸나 그래갖고 마치 노무현 대통령 좀 밀어줬던 그렇게 나오길래 그러고 나서 다음 페이지를 딱 넘겼더니 서평, 수필 같은 거 시평 이런 거 있거든. 거기 딱 있는데 제목이 늙음의 미학. 내가 보고 나서 그렇지 이 새끼들 지랄한다 이 새끼들 막 오늘 좀 졸라 귀여웠어. 왜? 앞에는 그렇지 못하고 한 장을 늙었더니 제목이 늙음의 미학. 귀여웠지. 아무튼 선거는 니들이 알아서 하기만 해. 가서 뭐 누구를 찍든 그거는 니들의 개인적 선택이니까 존중하고 그렇지. 뭐 옛날에 그런 거 많았었지. 뭐 기호는 1번 짝대기 하나 할머니하고 그다음 또 뭐 2개 막 짝대기 2개 옛날 시골에 할머니한테 그러지 그랬었어. 알아서 잘 찍으세요. 진짜 투표는 대신 뭐 하든 안 하든 그것도 자기의 선택인데 기왕에 뭐 했으면 좋겠고 누굴 찍든 그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옛날에는 이런 거 가지고 농담을 했는데 내 나이 먹었나 봐. 이제 농담도 못 하겠어. 그지? 이렇게 전부 다 시퍼렇네. 자, 그 다음. 옛날에 이런 식으로 농담을 했었다. 이제는 하지. 저기 빨간 점도 있어. 막 이러고. 옛날에 했는데. 그지? 빨간 점, 파란 점. 또, 그 다음 무슨 색 있지? 주황색이랑 노란색. 3번이 주황이야? 3번 없어졌고 4번이 주황이야? 네. 5번이 노랑이고? 네. 어? 나? 너는 6번. 자유통일당. 6번이 누구야? 야 우리 경영이 형님 안 나왔어? 경영이 형? 나와요. 맞아 구속됐지? 맞아 기억난다. 공중부양하는 거 한번 봐야 되는데. 야 저기는 안 나왔어? 우리 그 목사님. 목사님 안 나와요. 목사님 못 나와? 그 대신 맞다 그거 저기지? 맞아. 옛날에 대통령 후보 18번까지 있는 거 알아? 무슨 스님도 나오시고 한 거 아니? 선생님 그 패드 뒤가 빨간색. 뭐라고? 패드 뒤가 빨간색. 패드 뒤가 파란색이라고? 무슨 보라색이? 해체비. 파란색 분필이 어디 갔지? 빨간색도 없네. 그러고 노란색은 뭐라고? 노란색은 있어. 잠깐만. 이게 5번이라고? 이게 몇 번? 4번? 안 써. 그냥 내가 오늘따라 유난히 저게 쓰기 싫은 거야. 입만 사는 게. 나보고 이거 자문자답만. 저게 그냥 쓰기 싫어. 자, 선제성은 자 봐라. 선제성은 되게 쉽지. 여기 보세요. 내가 정책을 했으면 정책하는데 뭐가 나타나는데 효과가 나타나는데 걸리는 시간이지. 야, 잘 봐. 경기가 침체될 것 같아. 그러면 금리를 어떻게 올려야 되지? 그러니까 침체됐어. 이때 금리를 올려. 이때 금리를 올리면 이러고 있다가 나타나는데 6개월 정도 걸려. 그럼 6개월쯤 되니까 어떻게 제자리를 찾았어. 그럼 6개월 지나서 이때부터 어떻게 돼? 효과가 나타나면 경기가 어떻게 돼? 과열되겠지. 금리 올리면 침체되잖아. 금리를 내려야지. 그치? 일을 좀 잘하고 있다. 내가 일부러 이렇게 틀린 척을 해도 바로바로 찾아내는 거 참 미안합니다. 자, 그 과열되는 거. 다음 정책 신뢰성은 두 가지가 있어. 무슨 주의야? 무슨 주의? 준칙주의하고 재량주의. 준칙주의는 자 니네가 생각할 때 한번 봐봐. 마치 재량주의가 좋은 것처럼 하는데 잘 들어보자. 준칙주의는 어떻게 돼? 앞으로 6개월간 금리 동결하겠다. 1년간 금리 동결하겠다고 얘기했어. 그럼 얘기했으면 1년 동안 뭐 해야 돼? 동결해야 되지. 그런데 그동안 경기가 침체되기가 아니면 경기가 과열되기도 해. 근데도 불구하고 내가 금리 동결하겠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그대로 동결해야 되지. 왜? 잘 봐. 내가 기업하고 있는데 돈을 빌릴 계획이 있는데 금리 동결한다고 그래갖고 돈을 빌렸어. 근데 갑자기 금리를 어떻게 돼? 0.5% 어떻게? 경기가 너무 과열된 것 같아서 내리겠습니다. 그래서 금리를 갑자기 올려버려. 그럼 어떻게 돼? 이자를 더 내야 되잖아. 그러면 돼, 안 돼? 정부에 대한 신뢰가 생기니 안 생기니? 안 생기지. 그러니까 준칙대로 나가야 된다고 얘기하는 게 준칙주의. 그러면 얘가 얘가 경기가 변동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어떻게 우리는 국민의힘이나 사람들에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밀고 나가겠다. 그러면 준칙주의는 잘했다고 할까 못했다고 할까? 막 이렇게 경기가 들쭉날쭉하는데도 그는 지키고 금리 동결하겠다 약속했으니까 그대로 약속 지키겠다. 그러면 잘했다고 해 못했다고 해? 잘했다고 하겠지. 그게 오른쪽 29번의 답 1번의 근거가 되죠. 됐니? 29번 틀린 사람들을 잘 봐. 이게 평가원에서 일부러 낚으려고 낸 문제인데 뭐 하려고? 마치 부정적으로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잘했다고 얘기하니까 이게 틀린 선지 같은데 이게 제시문을 따라간 거야? 상식을 따라간 거야? 상식을 따라간다면 틀린 게 되지만 제시문 따라가면 맞아 틀려. 맞게 되죠. 됐니? 재량주의는 어떻게 돼? 뭐 있게? 유동적으로 상황에 맞게끔 어떻게? 유동적으로 하자는 얘기지? 됐습니까? 그게 됩니다. 그러면 핵심은 문제 오른쪽 30번입니다. 보겠습니다. 다 불러주지 않았니? 안 불러줬어요? 28번의 답 1번 29번의 답 1번 30번의 별표 3개 정답은 홀수예요. 좀 이따 가겠습니다. 31번의 답은 5번입니다. 근데 30번에 문제 제가 단톡방에 올려줬는데 30번 문제 저거 한 애들 있어. 표 잠깐 보세요. 표 보시면 빠졌죠? 1분기 2분기 표가 잘렸더라고. 3분기 빠졌지? 1월 1일에서 3월 30일 4월 1일에서 6월 5월 31일 6월 1일에서 8월 31일 빠졌지? 여기서 몇 프로니? 2%, 3%, 3%. 이 부분이 잘렸어. 그치? 단톡방에 올려줬었습니다. 이거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데요. 2017년도에 딱 했었을 때, 일단 앞에 읽고나서 하죠. 3분기 동안 기준금리가 4%로 유지되는 가운데 본문 보기예요. 보기 세 번째 줄. 다양한 물가 변동 요인의 영향으로 물가 상승률은 아래에 표현한다. 물가 상승률이 2에서 3%, 3분기에도 3%래. 경제학자 병은 1월 1일에 위표의 내용을 예측할 수 있었고 국민생활 안정을 위해 밑줄 물가 상승률을 매분기 2%로 유지. 자, 핵심이 뭐라고? 물가 상승률을 매분기 2% 유지. 그럼 얘를 뭐로? 얘도 2%, 얘도 2%로 바꿔야 된다는 게 경제학자 병입니다. 그래서 의견을 제시했으니 받아들이지 않았다. 경제학자 병의 고려사 기준금리가 4% 플러스 1.5%포인트만큼 변하면 물가 상승률은 위표의 각 분기값을 기준으로 1%만큼 달라지며 끊고. 자, 칠판 보세요. 기준이 몇 프로라고요? 기준이 현재 몇 프로? 4%입니다. 그 다음 4%에서 1.5포인트만큼이라고 되어 있고 마이너스 1.5%포인트만큼이 될 때마다 어떻게 된다? 1%씩 움직인대. 물가 상승률은 1%씩 움직인대. 물가 상승률은 1%씩 움직인대. 그러면 이렇게 될 때나 이렇게 될 때가 나오겠지. 4%에서. 되셨니? 그랬더니 그 다음 줄 공개시장 운영은 1월 1일과 4월 1일에 되니까 정책 외부 시차는 1개 분기며 지속도 1개 분기래. 그래서 밑에다가 예를 했지. 1%, 2%로 변하면 이는 1%포인트 상승한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칠판 봅시다. 물가 상승률을 지금 뭐 해야 되니? 3%인데 지금 2%로 뭐 해야 돼?
물가 상승률을 3에서 2로 뭐 해야 되니? 낮춰야 되지. 그래 안 그래? 됐어. 물가 상승률을 낮춰야 되니까 어떻게 돼? 이렇게 하면 유지가 되겠지. 맞아요? 이게 제가 이 2017년도 6월달 평가 문제 아침에 풀고 나서 1교시가 끝나고 2교시 수학 감독하다가 교무실에 와서 국어 같이 푼 국어 선생님 두 분이랑 나까지 셋 이서 답이 뜨기 전에 비교를 해봤습니다. 이 한 문제에서 갈렸습니다. 두 분은 1번, 나는 5번. 갈렸습니다. 갈리고 나서 얘기했습니다. 그러더라고. 순간 제가 틀린 줄 알았습니다. 왜? 2대1이잖아요. 참고로 한 분은 원장님이에요. 모 재정반 학원의 원장님인데 나중에 술 먹으면서 친해지고 나서 얘기하는데 그때 그 재정반 학원에서 국어 선생 몇 명 뽑는데 2명 뽑는데 이력서가 400장이 왔대요. 이력서가 그때 400장이 들어왔는데 저는 1차 면접은 아무튼 아는 원장님 소개돼서 1차는 서류 통과됐고 4차까지 봤습니다. 4차가 뭐냐? 영상 찍고 나서 30분간 설명하시오. 시각 영상입니다. 저는 떨어질 줄 알았어요. 왜? 역광 때문에 빛이 비춰갖고 빛이 그냥 목소리는 들리는데 빛이 왔다 갔다 할 것 같아갖고 안 되겠는데 이걸 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원장님이 자기가 국어고 원장님인데다가 국어 선생이니까 뽑겠다 그랬는데 뽑은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3월달 서울시 교육청이랑 6월달 평가원 지문 2개를 주고 30분 만에 설명하시오가 시강의 내용이었어요. 근데 지문 둘 다 좀 하나는 독서였고 하나는 문학이었는데 조금 어려웠거든. 근데 그거를 시강 마지막 그 영상 시강을 본 사람이 40명이었대. 그 중에서 한 명을 뽑는 거였어. 아까 2명, 한 명은 뽑혔고 한 명 뽑는 거였는데 나를 뽑아준 이유가 그 두 지문을 30분 만에 답 해설이랑 지문까지 설명한 사람은 나밖에 없었대. 그러고 너 30분이라고 했으니까 30분에 끝내주는 거 쭉 빨리 했지. 막 했는데 아무튼 나중에 얘기했는데 그럼 봐라. 풀고 나서 그랬어. 그래서 각자의 이유를 들었지. 아니 지금 물가를 내려야 되잖아. 그럼 물가 상승률 내려야 되잖아. 네. 물가 상승률 내니까 금리 낮춰야지. 네. 아니요? 왜요? 자, 우리는 뭐를 한거했습니까? 예를 들어서 보세요. 금리를 올리면 경기가 되는데 첫 번째 문단 거기 보시면 제가 여기는 안 써놨는데 첫 번째 문단 끝에 보시면 뭐가 되어 있습니까? 이자율이 상승하면 물가 상승률이 어떻게 된다? 이자율이 상승하면 경기가 떨어진다. 소위 말하는 칠판 물가 상승률이 여기에 떨어진다고 되어 있죠. 그럼 우리 물가 상승을 어떻게 해야 돼요? 떨어뜨리는 게 목표죠. 물가 상승은 3%에서 2%로 떨어져야 돼요. 떨어뜨리려면 어떻게 돼요? 금리랑 반대가 되죠. 그래서 금리를 올려야 되죠. 그래서 5.5%로 올리고 그 다음 유지시켜야 되니까 그대로 유지해야 되겠죠. 그래서 답은 다 같이 몇 번? 5번입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 쉬지 않겠습니다. 문제 풀고 쉴래? 쉬고 풀래? 그러면 다들 쉬고 푼다고 하죠. 고전도서에서 일단 누가 나와? 주인공 이선이 나와. 다음 주에는 우리 모의고사 풀인데 0.5가 됐다고? 다음 주에는 우리 모의고사 풀고 수평전 전체 줄거리 설명할 거야. 6평에 나오면 진짜 농담 안 하고 6평 딱 풀었는데 넘겼는데 수평전 나오면 진짜 일어서서 박수 치고 공동 화이팅 그리고 생유 그리고 다 쳐다보면 때려봐 공도가 나온 거 있어. 그리고 안 나오면 그냥 당연한 거야. 고전소설에서 내가 몇 개 찍은 작품들이 있는데 다음 주에 찍은 작품들 리스트를 아예 뽑아줄까? 그래, 그것도 괜찮겠다. 공간을 보자. 얘 처음에 어디가? 남양 김전의 집에 가지? 아닌데? 남양이 아닌데? 어디야? 아니, 그 남양 김전 맞잖아.
그 다음 어디로 가? 남군 장승상매 가지. 그 다음 어디 가니? 서진강 갔다가 그 다음 어디가? 서진강 근처에 있는 갈대밭으로 가자. 고전소설이든 현대소설이든 공부할 때 머리로 뭐로 나눠서 끝내라? 장면으로 나눠라. 그럼 머리로 니네가 장면이 나눠져야 되는데 장면은 어떻게 나누냐? 뭐? 새로운 뭐? 인물, 새로운 시간, 새로운 공간이 나오면 장면이 바뀐다. 얘는 공간으로 바뀔 수가 있겠지. 그러면 각 장면별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파악을 해야겠지. 야, 이선이 즉시 돌아가 부모께 고하여 말하기를 형처 땅에 문인들과 제자들이 재주 있는 선비들이 많다고 하니 구경하고자 하나이다. 옆에다 쓰세요. 개뻥 불화죠. 개불화 하고 행정을 차려 황금 100냥을 가지고 황금 100냥 요즘으로 따지면 얼마? 얘들아 1억 정도 됩니다. 그냥 엄마 나 잠깐 여행 좀 갔다 오게 1억만 그러고 나가는 거예요. 이네 저 옆에 오늘 토요일 아침 9시부터 6시까지는 선호 조교수님 알지? 그 올해 저기 갔다 온 거 알지? 올해냐 작년이냐? 세계 일주 몇 개월 걸렸지? 4개월인가 6개월인가? 내가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안 됐어. 왜? 가면 막 자꾸 여자들이 말 걸고 그럴까봐 너무 번거로워서 얘들아 눈으로 욕하지 말고 대놓고 욕을 해 이 새끼들아. 비우지 말고. 자, 남양 김전의 집을 찾아가니 백발롱이 나오물었다. 자, 김전 집에 갔더니 누구랑 누가 이렇게 이선이랑 백발롱이 얘기를 해. 여기는 이선이랑 장승상이랑 얘기하고 최진강에서는 이선이랑 누가 얘기해? 뭐 엑스트라 있고 그 다음 메인은 성의동자가 나오고 이선이랑 뭐 노팜트를 쓴 노홍이 나와. 좀 써놓고 봅시다. 5번째 줄 슬리퍼를 바꿔야겠다. 공자는 어디에서 오셨으며 누구를 찾습니까? 이선이 말하기를 나는 낙양 이공의 자제로 이 집 주인을 만나러 왔노라. 옆에다 쓰세요. 개싸가지. 자, 누가 나왔는데? 백발? 노홍이 나왔지. 백발 노홍 보고 지금 뭐 하고 있어? 반말 날리고 있지. 반말 날릴 때는 뭐를 해야 돼? 같이 반말 날리면 되지. 그지? 근데 얘는 지 할아버지한테도 반말 날리죠. 계급차이 어쩔 수 없지. 제가 진짜로 옛날에 이런 적이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한테. 나이도 나보다 비슷한 것 같은데 어디가 아팠었어요? 배가 아파요. 누워보세요. 누웠더니 누르면서 여기 그러길래 처음에 아니요 그랬더니 또 누르면서 여기 그러길래 아니? 그랬어요. 진짜로 아니 그랬어요. 그랬더니 또 나를 쳐다보더라고. 거기 가만히 있었지. 그랬더니 다시 누르면서 이쪽이에요? 그랬더니 아니요 거기 아니에요. 그랬더니 꾹 누르면서 그럼 여기? 그래요. 아니라니까? 진짜 거짓말하고 신촌 외가했을 때 38인가 그때 이게 뭐 나이가 나보다 뭐 몇 살 두세 살 더 많아 보이던데 찍었는데 그랬죠. 그랬더니 눈치를 채했죠. 그렇죠. 그냥 장현입니다. 그러고 약 지어준다. 그래갖고 안녕히 계세요. 그러고 나왔지. 앞으로 니네 갔는데 누가 뭐 그러면 그렇게 하세요. 똑같이. 아, 근데 학생일 때 하면 안 돼? 학생인데 아버지 뻘인데 여기? 응, 뭐 이러면 안 돼? 아니요, 그렇게 해야 돼. 만만할 때 봐야 돼. 그리고 일단 팔뚝 두께를 보셔야 됩니다. 자신하면 내가 죽을 수 있겠다 생각되면 그냥 반말 직직하더라도 공손하게 얘기하세요. 얘 어디서 왔다고? 이선? 이선 어디서 왔다고? 낙양 2위 20의 자제다. 이거가 눈에 보였으면 그를 대단히 잘 읽는 거야. 노홍이 말하기를 자 지금부터 동그라미 칩니다. 펜 꺼내서
김상서는 동그라미, 김상서 동그라미, 소복의 주인이며, 소복은 제가 설명할게요. 노비가 자신을 낮춰서 소복이라고 표현하죠. 복자가 노비 복자예요. 그럼 물어봅시다. 아들이 아버지 앞에서 자신을 낮출 때 다 같이 자 혹은 소인, 딸은 소녀, 신하는 소신, 장수는 소장, 진짜로 소인, 소장 이렇게 되지. 큰 주인께서는 큰 주인 동그라미, 큰 주인 동그라미, 동그라미 치세요. 운수 선생으로 공명의 뜻이어서 살림에 처했으나 저번에 황제의 특별 명령으로 현인 동그라미, 다음 크게 현인의 자손 크게 동그라미를 특별 채용하라 하시어 작은 주인께서는 작은 주인 동그라미 지금 낙양태수로 계시나이다 라고 돼 있지. 동그라미 총 몇 개 쳤니? 5개 쳤지. 누가 누군지 이름 다 써보세요. 누가 누군지 이름 다 쓰세요. 누구 안 누구고 뭐 칠판 보고 쓰세요. 칠판 보고 누가 누군지 자기 동그라미 쳐놓고 이름 다 써보세요. 자, 김상서는 당연히 누굽니까? 다 같이? 김정이죠. 큰 주인은 거기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운조 선생이라고 나와 있고, 작은 주인은 누굽니까? 작은 주인은 김정이죠. 큰 주인은 운조 선생인데 지금 어디 있다고 했어요? 살림에 처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에 있는 거죠. 김전은 누구예요? 김전은 지금 어디 있어요? 낙양태수에 있죠. 어디 태수에 있다고? 낙양태수에 있습니다. 현이는 누구예요? 물어봅시다. 큰 주인과 작은 주인의 관계는요? 자, 현인의 자손을 칠판 보세요. 현인의 자손을 특별 채용하라고 하시어 작은 주인께서는 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현인의 자손은 작은 주인이겠죠. 됐니? 그래서 작은 주인 현인의 자손은 뭐가 돼요? 김전이죠. 그러면 현인은 누구예요? 큰 주인이 운수 선생이 되죠. 그러면 큰 주인과 작은 주인의 관계는 무슨 관계? 부자지간이 되겠죠. 됐니? 요 세 줄이 제가 소설을 읽을 때 가장 기본이 호칭 파악하는 연습하는데 아주 좋은 정의가 되죠. 뒤에 또 나옵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됐습니까? 그랬더니 다음 주 하였다. 이선이 말하기를 이 집 남자의 이름을 숙형이라 하느냐. 하니 노홍이 말하기를 숙남자는 작은 주인에 따라서 작은 주인 누구? 작은 주인 누구? 김전에 따라서 5살 때 피란종의 이름으로 지금까지 생사를 모르고 있습니다. 하니 이선이 이 말을 듣고 즉시 동그라미 별표 남궁 장승상의 집을 찾아가 통하니 칠판 보세요. 즉시에 동그라미 치는데 여기 봐라. 백발롱이 김전 지금 장승상내에 있다고 얘기한 적이 있니 없니? 백발롱이 얘기했어 안 했어? 안 했지. 그런데 이 말 듣자마자 김전이 나오자마자 바로 누구네 집에 찾아가? 장승상내 찾아가지. 그러면 장승상내에 누가 있다고? 장승상내에 누가 있다고? 숙형이 있을 거라고 미리 사전 정보를 들었겠지. 이해돼?
그거 없이 여기 백벌롱 얘기하지도 않았는데 바로 갈 리가 없잖아. 여기에 수평이 있을 거라는 정보가 있었으니까 여기 갔겠지. 됐나요? 이해됐어? 그 다음 집을 찾아가 동안이 승상이 찬찬히 살피며 물었다. Where from? 이선 said I am. 낙양이 이공의 아들로서 남해는 김전의 딸 수평이 니네 집에 있다고 하기로 하여 천정과여 하늘이 정해준 가연 아름다운 인연을 맺고자 하여 찾아왔습니다. 하니 승상이 눈물을 흘리며 말하기를 과연 수평이를 닷살 때 어떤 짐승이 여보다가 내 집 동산에 두고 왔어. 자, 짐승은 사슴인데 짐승은 누구 도와줘? 야, 이거 뒤에 오른쪽 뒤에 문제 그 2번 답한 놈들이 있는데 야, 짐승이 수평이 먹었니? 짐승이 수평이 물었어? 물어갖고 죽였니? 아니잖아. 업어다가 갖다 놨잖아. 그 정경 모습도 가라나에 나에게 자식이 없고로 거두어 10년 동안 기르며 극진히 사용하였으나 그럼 수평이 몇 살? 그럼 그때 수평이 몇 살? 15살. 아니 기본적인 거 물어보면 물어보기 전에 생각이 15살이네 생각이 떠올라야지. 내 집 종년 사양의 모함으로 사양의 세모 쳐야겠지. 표준형에 빠져 죽었다니 그 지금은 그 생사를 모르더라. 안다 모른다. 모른다. 그래서 이때 여기서 뭔 얘기 들어? 수평이가 어떻게 되었다? 표준형이 뭐? 빠져 죽었다. 그치? 라고 얘기를 들어. 그랬더니 중략 참고로 얘기하는데 본문 찾아봤을 때 중략 2줄이었습니다. 아니 중략이 2줄이라고 나 도대체 왜 중략했는지 아직도 모르겠어. 그치? 민재야 세대에서 필기 아니야? 왜? 그 프린트가 있는데? 써도 돼. 쓰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었어. 다음 아이패드 프로 쓰는 사람 1명, 2명 그냥 에어. 그 다음 삼성 쓰는 사람은 있겠지. 장난친 거야. 왜? 삼성 쓰는 사람 몇 명? 삼성은 몇 명인데? 학교에서 주니? 아니지 그냥 상봉? 아니 저기 다른 고등학교에서 학교에서 준다고 그래갖고 아니 나도 아들 사줘야 돼서 삼성 요즘 저기 펜 돼? 펜 돼? 오. 현석이 뭐? 그래. 필기가 되는구나. 저기는 저기 뭐야 노래는 나오고 참고도 저도 삼성이 있습니다. 그냥 장난친 거예요. 다음 이선이 한음수 없이 그냥 하징하고 표준강에 나와 지형없이 두루차는 알 리 없었다. 한동이 말하기를 그 몇 년 전에 어떤 계집아이가 장승명 집으로 나와 이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하거는 이선이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향축을 갖추어 물가에서 제사를 지냈더니 야 니네 상식적으로 이해가 돼? 야 니네 여행 수학여행 가는데 향 갖고 가냐? 놀러 가는데 향 갖고 샀겠죠. 문득 청이동자 삐리리 불며 이선의 앞에 배를 메고 이선들은 말하기를 숙향을 보려 하거든 이 배에 오르라. 개싸가시죠. 그지? 아니 이선이 배에 올랐다. 가다가 한 곳에 되는 동자 말하기를 자 지금부터 잘 보세요. 이물 지키는 신령이 나에게 말하기를 나의 동그라미 동그라미십니다. 저짐이 숙향이 이물에 빠져져 내 죽게 되니 내 고하여 내 동그라미 동쪽으로 가게 하였노라. 하였으니 그쪽으로 가서 찾아라. 나 내 누군지 쓰세요. 나는 누구고 내는 누구야? 이선이 청이동자 만났지? 썼습니까? 봅시다. 청이동자는 누구 도와줘요? 이선 도와주죠. 그래서 오른쪽 뒤에 문제 답이 몇 번? 디귿입니다. 3번. 청이동자는 누구 도와준다고? 이선의 조력자가 돼요. 청이동자가 말하기를 자 물어봅시다. 수평이를 구한 건 누구예요? 다 같이? 수평이를 세이브한 건 누구가 되니? 그치? 표준강 신령이지. 그럼 앞에 있는 나는 누구예요? 앞에 있는 나는 청이동자가 되고 뒤에 있는 내가 구하여 라는 내는 누가 됩니까?
표준강신 0이 되죠. 여기까지 됐니? 이게 기본이죠. 그래서 이선이 쉐쉐 동쪽으로 가다가 한중을 만나 길을 물으니 중이 말하기를 야 길엔 녹감투르스 노홍이 있을 거니 네가 박지성으로 물어라 하여 이선이 갈대성으로 들었더니 과연 한 노홍이 앉아 졸고 있거든. 이선이 나아가 재배하였다. 절 두 번 한 거지. 죽어라 이거죠. 노홍이 이를 본체 만잡은 누구를 이선이 민망하여 소리를 높이 말했다. 길을 묻나이다. 노홍이 그제야 눈을 들어 이선을 보며 말하기를 내가 귀가 먹었으니 소리를 크게 하라. 이선이 말하기를 서자는 나경이 이가는 선으로 숙형이 거처를 알고자 합니다. 그랬더니 너는 너희 깊은 갈대밭 들어난 늙은이 잠을 깨우느냐. 지가 소리 크다라고 하는 이선이 다시 말하기를 표준강신을 일어나서 그랬더니 숙형이 나서 가르쳐 주십시오. 그 저점에 어떤 여자가 표준강에 빠져 죽었다는 말을 들었더니 과로 표준여왕이 그대의 재물을 먹고 과로 가르칠 데가 없어 내게로 떠넘기도다. 용왕이 재물을 언제 먹었니? 하나 둘 셋. 용왕이 재물을 언제 먹었어? 그치 아까 앞에서 뭐 지냈어? 제사 지냈지. 그때 재물이 있겠지. 자 이사람 이야기를 에? 숙형이 표준여왕을 구하물며 이 길로 왔다 하던데 뭔 말이야 그랬더니 아 그러면 여기서 불타 죽은 여자다 버리거든 저 재무덤이나 보고 가라. 이선이 그 죄를 헤쳐보니 못한 것뿐이거를 다시와 그대로 보니 노홍이 졸다가 말하기를 네 두 손으로 내 발바닥을 문지르라 하는 이선이 조밀도록 노인의 발바닥을 부비더니 손에 무좀이 생겼더라. 그치? 노홍이 깨어나 말하기를 바로 그대를 위하여 사방을 수평으로 찾았으나 보지 못하고 바로 닫고 바로 외쳤을까? 정기성. 무슨 성? 이게 정기성이지. 왜? 자고 있었습니다. 자 분명히 지금 뭐하고 있어? 발바닥 문지르고 있지? 그래 안 그래? 근데 노홍이 깨더니 내가 너를 위해서 뭐? 숙형을 찾아내 보지 못하고 정기성이지. 여기 그러면 여기서 쓴 초능력은 뭘까? 그래 유체이탈 되겠지. 뭐야 어제 애들이 유체이탈 쓰세요 그랬더니 진짜 쓰더라고. 야 수능의 시발 여기서 쓴 수행 초능력의 이름은 무엇인가? 1번 유체이탈 1번 텔레포트 뭐 이런 거 나올까? 3번 아브라카타브라 뭐 이런 거 나오겠니? 자 우토부인께 물으니 마관리가 데려다가 낙양동천회가 산다 하기로. 자 여기서 누가 나옵니까? 칠판 보세요. 누가 나와? 마고할미가 수평이를 어디에? 낙양 동천 낙양 동쪽에 있는 마을에 데리고 있다고 하기로. 거기 가보니 과연 수평이 무상에서 술을 놓고 있거늘 복원일을 표하기 위해 불덩이를 내려서 수놓은 봉의 날개 끝을 태우고 왔노라. 너는 그 할미를 찾아보고 수평의 종족을 묻되 그 수에 불탄 데를 이르라. 이선이 말하기를 자 중요합니다. 제가 처음에 가 찾으니 여차여차 이르기로. 바로 제가 처음에 가 찾으니 여차여차 이르기로. 바로 결국은 자 또 바로 결국은 표준강가에 갔다가 이리 왔는데 바로 그 다음 또 바로 낙양동천에 데리고 있으면서 이렇게 속일 수가 있습니까? 바로 총 몇 개 쳤니? 3개 쳤지. 3개 친 거에 각각 주체를 쓰시오. 바로 3개 친 거에 각각 주체를 쓰시오. 여차여차 이르기로라고는 누가 어디를 간 거야? 제가 처음에 가서 누구를 찾아갔니? 누구 찾아갔니? 마고할미를 찾아갔더니 마고할미가 여차여차 이르기의 주체가 누구야? 여차여차 이르기의 주체가 누구야? 그치? 마고할미가 여차여차 이르겠지. 여기 봐라. 내가 스님 봐봐.
이선이 내가 마구할미를 찾아갔어. 찾아갔더니 마구할미가 뭐라 그래? 여차. 그랬더니 하이? 그러고 어떻게 해야 돼? 내가 또 그러고 발이 나갔지. 어디를 가? 그래서 이선이 어디가? 김전의 집까지 갔다가 표진강까지 갔다가 여기로 왔으니라고 돼 있지. 두 번째 괄호의 주체는 누구야? 이선이지. 됐어. 그 다음 낙양동촌에 데리고 있으면서 어떻게 이렇게 나를 속일 수 있습니까? 숙향이 낙양동촌에 데리고 있는 게 누구니? 숙향이 낙양동촌에 데리고 있는 게 누구야? 마구할미지. 그러니까 뭐가 돼? 세 번째 괄호의 주체는 누가 되니? 마구할미가 되지. 되셨나요? 됐어? 됐어 안 됐어? 됐어? 모자 때문에 안 보였어. 됐어. 그럼 물어보자. 그랬더니 어떻게 돼? 그 다음 뭐라고 돼? 마구할미는 평범한 인물이 아니라 그대 정성을 시험함이니 가시가 애걸하면 숙형을 보려니와 만일 숙형을 만날 것을 그대 부모가 알면 숙형이 큰 화를 당하리라. 뿅? 됐습니까? 칠판 봅시다. 제일 먼저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제일 먼저 여기 가지고 추론할 수 있는 거 누가? 이선이 누구 찾아갔니? 자, 이선은 어디에 있는 인물이에요? 이선 집 어디야? 낙양이지. 낙양에서 낙양 동촌에 있는 누구 찾아가? 마구할미 찾아갔지. 숙향이 어디 있어요? 그랬더니 숙향이 어디 있대? 여기 있대지. 여기 같이 있어 없어? 여기 같이 있어 없어? 개고생했지. 결국 어디 있어? 숙향이 지금 어디 있어? 낙양 동촌에 있지. 그럼 물어보자. 숙향의 아버지 누구야? 숙향의 아버지 누구야? 김전 지금 어디 있어? 김전 지금 어디 있어? 낙양 태수시. 그래 안 그래? 그럼 얘가 이선이가 김전의 딸이라는 얘기 들었을 때 저기부터 가지. 생각해봐. 김전은 그럼 뭐야? 지가 살고 있는 도시, 시장 이름도 모르는 거야. 태수 이름. 지금 전부 다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어? 낙양 태수시. 낙양 태수래. 낙양이지. 이해돼? 그럼 얘 뭐예요? 등신? 자, 그치. 돌아가네. 그래서 첫 번째는 26번의 답은 몇 번? 다 같이 몇 번? 2번이 됩니다. 근데 지금 솔직히 니네 놀란 게 내가 이 문제를 정말 많이 풀어봤는데 가장 높은 정답률을 보였어. 26번에서. 거의 대부분 다 맞았어. 이런 경우가 흔치 않아. 성적이랑 상관없이. 니네 지금 성적이 되게 골고루인데 지금 거의 다 맞았어. 혹시 답지 유출했니? 내가? 그런 거 없지. 어떻게 잘 맞았지? 27번 1번 28번 1번. 와 진짜 괜찮아. 너 틀린지를 애들 아무도 몰라. 야 정답률 50% 이하짜리를 다 맞추고 정답률 95%짜리를 두 개 틀리면 얘들아 28번은 얘 구라친 거지 처음부터. 그래 안 그래? 구라친 거지 그렇지. 다음 29번은 아까 얘기했습니다. 첨의동사 도와준 건 누구라고? 이선이라. 그래서 3번이 답이죠. 30번 문제가 어떻게 보면 제일 어려운데 26번도 어려지만 30번이 제일 어려운데 30번은 제 예상대로 정답률이 50% 정도예요. B의 내용을 추리한 것으로 가장 정리한 것인데 밑줄 쳐놓고 쓰세요. 자 봐라. 마구할미가 선생님 마구할미가 도대체 뭐라고 했겠니? 얘들아 다 같이 뭐라고 했어? 마구할미가 마구할미 거기 B 뭐라고 돼 있어? 여기 보세요. 마구할미 찾아갔더니 마구할미 숙향이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마구할미가 여차 그랬더니 어떻게 돼? 네 그러고 갔지. 이 새끼는 초능력자인가? 그지? 여기에 사용된 초능력은 무엇인가? 상대의 마음을 잃는 독심술이 사용됐습니다. 수능에 나오진 않겠죠. 여기 보세요. 거기다가 B의 내용에다가 뭐라고 썼느냐? 이선의 행적이라고 써보세요. 이선의 행적. 이선의 행적을 추적해 보세요. 이선의 행적을 추정해 보면 어떻게 될까? 이선의 행적을 추정해 보면 얘가 어디 가니? 김전집 갔다가 장승님 가죠. 그래서 답은 몇 번? 4번이 됩니다. 되셨습니까?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 숙제 뭐라고? 잘 들어. 금요일까지 전까지 나한테 금리 수학부 찍어갖고 개인톡 보냈어요. 오케이? 금요일 저녁까지 12시 이전까지 안 오면 벌금 내겠습니다. 한 문제당 500원씩. 그럼 잘 봐.
자기가 못하는 거는 내비둬도 돼요. 안 하는 건 안 되지만 못하는 건 괜찮습니다. 됐니? 1시간 반 정도 잡고 한번 해보세요. 안녕. 끝.